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0304님) 4달러 생각나네요. 재택이라 김현우 소장님 반가운 목소리 여기서도 듣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오늘 달러화 공부 제대로 했습니다. 소연 아빠님도 엄지척 들어주셨어요. 인정. 자, 저희가 엄지척 들어드리는 패널이 그 사이에 오셨는데요. 참세상연구소의 홍성만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것 따져볼까요? 네, 오늘은 그 코로나 대응에서도 확인된 공공병원, 그 공공의료기관 확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의료병원 확대. 네. 일단 제가 최근에 그 신기한 기사를 하나 봤어요. 네.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서울 방면에 공공병원이 생겼다. 네, 그렇습니다. 휴게소에 병원이 있습니까? 예, 그 지난 7월 26일 날 이 공공병원이 개원을 했는데요. 전국에서 이 최초로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호군요. 만들어진 그런 이제 병원이고, 그리고 또 공공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 안성 휴게소가 서울 그 길목이라서 평소에도 이 그 도로 정체가 좀 심한 곳이고요. 네. 그리고 인근 마을에서 또 이제 그 가까운 의료 시설이 없는 대표적인 의료 취약 지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공병원이 생긴 건데, 여기서도 관심 끄는 건 뭐냐면은 이 병원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먼저 이제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 경기도민들의 정책 제안으로 만들어지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 주민들이나 이제 운전자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 공공병원이 설립됐기 때문에 특히 더 이제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네요. 나라나 지자체가 아니라 네.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는 병원이 좀 필요합니다. 네. 했는데 생각해보니 접근성이 제일 좋은 게 휴게소였다. 고속도로 휴게소였던 거죠.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병원에 가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이게 뭐 고속도로 휴게소니까 당연히 그 화물차나 저 버스 운전자분들이 제일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근 그 마을 주민분들이나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여행객들도 뭐 급한 이제 지원 같은 것으로 많이들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코로나 백신 접종도 이곳에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운전자분들은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시고 네. 평일에 아니면 쉬시는 날 아니고서야 병원이 운영하는 시간에 움직이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게소를 통해서 건강도 지키고 네. 백신 접종까지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 대응에서 민간 병원들이 보여준 그 초기에 적극적인 협력, 그것과 다르게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는 걸 약간 꺼려한다. 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그 환자가 이제 병원에 있다 그러면은 여러 이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을 좀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그 의료기관 현실은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래요?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밖에는 좀 되지 않는데, 일단 의료기관 숫자만 좀 보면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체 의료기관의 우리나라는 5.7%인데, OECD 국가의 평균이 52.4%거든요. 거의 이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병상 숫자도 굉장히 적어요. 저희는 이제 전체 그 공공병상이 전체 5.7%인데 OECD 평균 8.9%인데 OECD 평균은 이제 70%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의료 인프라는 민간을 합쳐서 굉장히 좋은 편이고 네네. 건강보험 체계도 잘 되어 괜찮은데, 있는데 공공의료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율이 굉장히 적다는 말씀이네요. OECD 거의 최하위 수준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대응에서도 이게 이제 전체 병상의 10%도 채 안 되는 그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들도 좀 같이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할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공공의료의 공백을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메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공병원과 공공의료를 늘린다. 네. 사회적 합의가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면 일단 의대생들의 정원 늘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공공의과대학 설립하는 것까지 기존 의료계의 반발이 굉장히 크고 심합니다. 예. 총파업까지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부터 풀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뭐 공공의료 확대 문제는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 공공의료 뭐 기관이나 체계를 확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공공의료기관 자체가 어떤 이 경제성을 뭐 목적으로 해서 판단을 두는 게 아니라 의료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두는 것이 우선 선행돼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 지적들이 많아요. 의료계에서는 이제 이런 그 주장들을 하는데 그래서 2013년 당시에 그 홍준표 그 경남도지사가 이제 그 뭐 이런 기준으로 그 진주의료원을 당시 이제 폐원시키면서 네. 상당히 큰 논란이 좀 됐었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도 뭐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그런 엄격한 이제 경제 기준을 들어서 이 공공병원을 허가하지 않거나 뭐 예산 지원을 뭐 늘리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경기도만 가도 가평만 살아도 우리가 큰 병원이 없어서 응급 환자는 남양주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분들 네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국 모두를 강남으로 만들 수도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인프라를 쪼개서 흐트러뜨리는 게 어떤 부동산 문제, 그 인프라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고민해 볼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지금까지 균형 있는 시각으로 기사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